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씨 내란 재판 지금 시작됐어요. 지금 원래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끝났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시작됐는데 일단 오늘은 끝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끝내야죠. 오늘 끝난다고 봐야죠. 네, 오늘 안 끝나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탄핵해야 됩니다. 이건 더 이상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재판이 밀려버리면 선고가 밀려버릴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기현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 힘들어도 봐준 이유가 재판이 지연될 것 같아서 선고가 지연될 것 같아서인데 정말로 또 밀리게 되면 어차피 밀린 거고 어차피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그냥 탄핵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오늘이라는 거는 이번 차수 그러니까 오늘 차수에는 끝날 거다. 12시 전? 그러니까 자정 넘어가도 그렇죠. 저정 넘어가서라도 차수를 후 자정 후를 포함해서 넘겨도 돼요. 아니 보통은 그런 경우 자체가 없어요. 보통 그런 경우 자체가 없고 재판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야 차수를 변경하고 하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재판이 개정되고 오늘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끝낼 거라고 봐요. 끝낼 거라고 보고 일단 다른 것보다 지금 이제 서증조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권리로서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시간을 끌 텐데. 근데 오늘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게 윤석열만 남아 있잖아요. 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변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7, 8시간씩 혼자서 끄는 게 가능할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고서 난 1분 쉬고 또 이렇게 해도 그걸 갖다 뭐라고 할 수는 있죠. 뭐라고 할 수는 있죠. 빨리 좀 해달라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는 있는 거고 이제 서증조사는 필수적 조사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실 구형은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구형은 10분도 안 걸려요. 윤석열 사형,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다음에 최우진술이 그렇죠. 최우진술 밤새도록 하든 말든 그리고 또 최우진술은 제가 윤석열 생각보다 오래 말 못합니다.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3시간씩 못해요. 배고파. 못해 그 사람. 그리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김용현 같은 경우도 말하시는 거 봤지만 굉장히 어눌해요. 그렇게 혼자서 오랫동안 진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최우진술 같은 경우는 판사가 용이하게 끊을 수가 있어요. 용이하게 끊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뭐 구형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뒤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아무튼 오늘은 나올 겁니다. 오늘 어쨌든 자정 넘겨서라도 차수를 법원에서 차수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차수 변경하듯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자정 넘겨서라도 오늘 끝내야 된다. 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구형을 하는데 우리 지금 다 사형받아 마땅하다 지금 생각하는데 사형을 구형하면 안 된다. 무기징역을 구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인섭 대표적으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서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저는 일단은 반대요. 여기에는 나도 반대일세. 저도 사실은 사형 반대주의자예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사형 반대에 관한 기고를 해서 좀 나름 그 기고문이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선은 순교자 서사를 얻으려면요 순교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사형 선고가 됐다라고만 해서 순교자 서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독재자의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순교자의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 시작한다고. 순교자 서사는 이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순교자 안 생겨요. 죽어야 생겨요. 순교를 해야 생기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 목적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됐어요. 이거는. 이미 정치 싸움으로 던져져 있고 이미 정치 싸움화되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이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미 돼 있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일견 이 사람이 뭐 억지 논리를 펼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 순교자 서사 순교를 해야 생기는 거고 정치 투쟁의 장에는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는 정치 투쟁의 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굴욕이 필요해요. 확실한 굴욕.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무기징역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승리입니다. 무기징역도 무기징역 구형은 그건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안 된다. 어. 저는 사형을 구형해야만 한다. 예. 뭐 법원이 정치의 장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원이 정치의 장은 아닌데 법원의 판결은 정치의 장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 예.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정치의 장으로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완전 배제하고 내란 재판을 한다?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그 구형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유가 예. 아까 그 정변님 말씀대로 예. 그 10분 공감하면서 하나 더 추가하면 예. 이게 이제 판례라는 게 예. 역사에 남는 겁니다 사실은. 예. 예. 우리 이제 12.12 사태 때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노태우 단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역사의 어떤 굴곡으로 보면 단순히 대법원에서 뭐 판단한다 이걸 떠나서 나중에 그 후세들에게 하나의 그 역사적 케이스가 된 경향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지. 나중에 DJ로 호남 쪽으로 정권이 넘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사면해준 면도 있어요. 네.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반발하는 목소리 있거든요.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IMF 국난 극복을 위해서 사실 저도 좀 반발하는 감정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이 사실은 예. 호남이 워낙 그 소수자였고 DJ가 잡은 다음에 그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실용적으로는 DJ라고 하고 싶었겠냐고. 사실은 그렇죠. 자기 자기에게 죽이려고 했던 예, 사람들인데. 사형 선고를 하고 실제로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 이제 용서와 화해의 어떤 개념으로 한 건데 이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란죄는 온 국민이 피해자고 맞아요. 온 국민에게 잠재적으로 실제로 생명과 재산을 강탈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온 국민에게 서명 받아야죠.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은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두환 노태우마저도 예. 물론 나중에 그 이제 진정소급 해가지고 뭐 나중에 이거를 이미 시효가 다 됐는데 여러 법리 논쟁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간에 본인 빠져나가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네. 나는 개몽령이었다. 그렇지. 예, 그 부하들이 왜 나 안 말렸냐 예. 이런 식의 소리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장관들이 왜 나를 안 말렸냐고. 나 네. 그게 제일 황당했어. 진짜 황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지? 그거 혹시 자백일지도 몰라요. 쟤들도 나 안 말렸어. 쟤들도 잡아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 멘탈은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방화범이 소방차가 왜 늦게 왔냐 임마. 내가 불 지르는데 니들 빨리 왔어야지. 그거네. 이런 식의 논리예요 사실은. 논리가 딱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로서 거의 안드로메다로 갔거든요. 네. 거기에다 근데- 사형 구형 시켜야 돼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시켜야 돼. 예, 나중에 우리도 저도 사형 반대론자지만 네.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지언정 이건 역사적으로 최고형을 언도했다 정도는 남겨줘야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역사의 그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충의가 맞는 거예요. 예, 예. 알고 맞아요. 관점에 따라서는 가둬놓고 사형을 집행 중인 걸 수도 있어요. 목을 안 매달 뿐이지. 그리고 밥을 안 주면 되죠. 되게 또 이제 그 내용에 동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판결문에도 포함이 돼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를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찬반의 논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정권을 이양을 해서 민주적 기반을 닦은 면도 있다. 이런 쉽게 말해서 공과 과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여기에 대한 프로스 앤 콘스가 부딪힐 수 있을지언정 법원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감형을 해줘야 되겠다고 양형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이것마저도 없어요. 아니, 그 부분은 아예. 저는 반대인 게 아니, 저도 전두환 반대예요. 반대인 게 예. 전두환 물론 경제적인 공과 있다 뭐 박정희도 똑같은 네,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저도 반대라고요. 저도 네, 반대인데 판사를 하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극형을 선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건지 이걸 판단하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사형은 좀 너무하니까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주자라고 했고 실제로 감형이 됐거든요. 저도 그 논리에 반대예요. 그 논리에 반대인데 아무튼간에 윤석열에 근데 윤석열은 비하면, 아예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반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적 기반을 닦아주는데 이바지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경제는 조잡 먹었어. 예. 코스피 2,200까지 내려왔어. 어쨌든 우리는 그냥 사형 구형하는 거로 결론 내고 순교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결론 내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죠. 넘어가죠. 이상민 어제 뭐 울먹